자, 오늘 두산호텍스의 주가가 3%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오늘 이렇게 3% 조정이 나오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죠. 가뜩이나 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14% 급등하고 삼성전자도 6% 급등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두산호텍스만 이렇게 또 하락하는 걸까? 라는 착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비율 어때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죠. 그죠? 자, 그럼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 않느냐? 이 주식들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분명히 나오실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릴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종목들이 대다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자,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코스피 섹터의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은 코스피의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 섹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전자 섹터에서 또 중요한 종목들의 비중 보니까, 전기전자를 차지하는 종목들의 비중을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3%, 37%예요. 그 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의 주도를 모두 하고 있고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두산로보틱스가 주도주가 아니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다. 시장의 관심과 매크로의 관심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죠. 상단에 이럴 거면은 우리가 이 로봇주를 들고 가기보다는 반도체에 좀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제 제주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매도하고 나오기 잘했죠. 단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죠. 근데 제가 뭐 반도체 섹터를 뭐 지금이라도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소개해드린 건 결코 아니고요. 제가 반도체를 봐야 된다고 말할 때 어떤 거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두산로보틱스를 왜 지금 매도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보유를 하고 더 담을 수 있으면 더 담아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엔비디아의 열풍이 여전히 뜨겁죠. 그죠? AI 거품이다. 이제는 뭐 고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도 2026년도 1분기 실적에서 무려 122조 원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 지치지 않아. 나 이제 시작이야. 우리 실적 이제 시작이고 우리 인공지능 이제 시작이라는 걸 증명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 이 기술력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반도체 칩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죠. 국가가 나서서 우리에게 좀 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뭐 장비, 뭐 소재 어쨌든 그죠? 결국 반도체 섹터가 가는 건 뭐예요?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력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조금만 집중하실게요.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술력 패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죠. 반도체 칩을 통해서. 반도체가 있어야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셨죠? 여기에 투자하는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은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가 지금 가는 이유 결국 뭐예요?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기술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다. 지금도.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지금 가는 거예요. 반도체 섹터 가는 걸 왜 중요하다 말씀드리냐? 여러분, 반도체가 결국 뭐예요? AI를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서 사용이 되죠. 그리고 AI가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다는 걸 엔비디아가 이번에 증명했고, 그럼 그 인공지능은 결국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인공지능 끝판왕이 결국 뭐예요? 피지컬 AI죠. 물리 AI죠. 로봇이죠. 결국 로봇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결국 시대의 기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그에 걸맞는 반도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TV에 들어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제품이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기능과 설계에 따른 칩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근데 이제는 세상이 인공지능을 주목하고 있고 기업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로봇이에요. 두산로보틱스가 이 로봇 시장에서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지 아닐지는 우리가 당연히 두산로보틱스의 개별적인 호재를 보는 것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로봇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거쳐서 인공지능을 거쳐서 로봇으로. 그러는 와중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찰나의 순간 나오고 있을 뿐이란 이야기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죠. 주가라는 건 이 추세가 그냥 바뀌지 않는다. 이 추세라는 건 결국 세력이 만들어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추세가 하락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돌파를 하고 추세를 전환한 다음에 조정을 그리고 다시 급등을 하죠. 고점을 또 돌파를 합니다. 보이시죠? 고점 돌파를 또 추가적으로 성공시키면서 거래 대금이 대량으로 실려 있고요. 주가가 조정을 그릴 때에는 보신 것처럼 거래 대금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시 재차 주가가 또 급등을 할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차례에 걸쳐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과 더불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는 게, 점점 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결국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앞전에 쌓여져 있던 이 매물대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리고 올리고 떨어뜨리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세력대 핸들링이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처해야 될 거는, 혹시라도 내가 두산로보틱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타이밍을 노리시면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상방의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와 재료의 연속성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간에 어떻게 급등할지 그 누구도 예언할 수 없어요. 맞죠? 오늘같이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속에서 매도만 나오고 있을까요, 과연? 누군가가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면은 누군가는 또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누군가는 밑에서 물량을 받아놓기 위해서 매수 주문을 하는데, 즉 매도만 한다고 해서 매도 주문만 쏟아진다면 주가는 하한가를 가요. 매도 주문이 있고 매수 주문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터지며 체결이 되고 이 안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즉 던지는 물량이 있지만 그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의 주체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들어왔던 돈이 이탈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기준보 5월 15일자 기준보 보면은 2조 원이라는 거래 대금이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 2조 원이라고 하는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요. 누군가는 손절할 테고 누군가는 매도하고 나갈 테고 누군가는 지켜보겠죠.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하루하루 주가가 움직이질 않으면 지쳐서 물량을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과연 개인일까요? 세력일까요? 세력에 돈을 썼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가자 이러고 나가는 걸까요? 정말로 지쳐서 두산로보틱스를 매도하고 나가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간의 수익을 봐야 되고 빨리 예수금을 늘리고 싶은 욕구가 크거든요. 세력들은 반대로 시간과 여유가 있어요. 당연히 시장에서 거둘 수 있는 정보력도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고 손절하면 날아가는 주가를 빈번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블록딜이라는 게 9천억이나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블록딜을 받아간 애들이 누구다? 대다수가 이제 운용사 헤지펀드, 외국계 펀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9천억이라는 블록딜을 도대체 왜 받으려고 했을까? 두산이 PRS를 진행을 하고 내 주식 담보로 돈을 좀 빌려줘라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그래 돈 빌려줄게 라고 했던 상황 속에서 두산이 PRS를 조기에 정산을 하고 증권사들이 그 물량을 받았어요. 맞죠? 증권사는 그 물량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물량을 매도 친 거예요. 근데 그 매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눌렸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뭔가 일어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메디슨 황이 방문을 하고 엔비디아와 구체적으로 어떤 AI 로봇 기술을 신제품으로 출시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5월달, 6월달에 뭐가 있어요? 펜실베니아에 지금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신규 공장의 부지가 기존의 4배입니다. 원엑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수주 잔고가 4배나 증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고객사 대응을 위해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 전망이 보이고, 엔비디아랑 하고 있는 이런 협업들이 이번에 메디슨 황이 방문을 함으로써 더 구체화되고 있구나,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확인이 됐고, 앞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보여줄 수 있는 콜라보와
앞으로 두산로보틱스가 북미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장 스토리를 생각을 한다면 아직 출발하지 않은 주가를 놓고서 우리가 벌써 끝났구나, 매도할 필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반도체가 저렇게 크게 간다라는 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 전자 제품들이 모두 바뀐다라는 이야기인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게 결국 뭐예요? 물론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로봇입니다. 로봇이요. 새로운 전자 제품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문득 등장하게 되면서 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죠. 그에 관련된 인터넷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요. 이커머스 시장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파생으로 연결이 되고요. 결국 이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전자제품이 생겨나는 시점이고, 여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더 똑똑한 인공지능, 더 치밀한 데이터, 더 능력이 뛰어난, 더 수행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그걸 이제 로봇에 적용을 하려고 하죠. 자, 그 시점 제품으로 출시되고 그 제품이 출시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제품이 실제로 출시가 된다라든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든지, 그때부터는 이제 출발하는구나, 이 정도만 있어도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지금보다는 전 몇 곱절이나 올라갈 거라 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단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 반도체 결국 어디에 쓰이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에 쓰일까요? 정답은 나와 있죠. 그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함께 외쳐볼게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주식들은 제대로 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중요한 순간에 꼭 잡아야 되는 타이밍, 본업이 바쁘셔서 놓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제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타이밍이 나왔을 때에는 제가 곧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혜택으로 챙겨드리기 때문에 10만 구독자 달성까지는 제가 방송하는 종목들 중에서 한 개씩 제가 VIP 대우를 해드리기 때문에, VIP 혜택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문자 신청해서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보에 따른 시나리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수익률의 결과로 또 반영이 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짜는가에 따라서 주가를 또 맞이하는 우리의 계좌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각자의 평단가에 맞춰서 또 대응이 필요한 만큼 꼭 대응, 관리 받아가시고요. 앞으로 이 두산로보틱스 정말 큰 기대가 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큰 상승 기대해보면서 앞으로 주가 대응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또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쌍남이 또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